왜 요즘 배가 늘 더부룩할까요? 왜 화장실을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을까요? 왜 피곤함이 쌓이고 피부까지 달라졌을까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20년간 장 건강과 해독 흐름을 연구해온 박도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연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변비입니다. 단순히 며칠 못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나갑니다. 피로감, 두통, 피부 트러블, 심지어 기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변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며칠 안 나와도 괜찮겠지, 나중에 나오겠지 하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연구하고 관찰한 바로는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장 안에서 노폐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그 독소를 다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느끼는 만성 피로, 원인 모를 두통, 얼굴에 자꾸 올라오는 트러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변비만 해결했는데 수십 년 동안 달고 살던 증상들이 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 늘 피곤하고 얼굴빛이 어둡고 식사 후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변을 며칠씩 미루는 게 일상이더군요. 특히 한 분은 제 가족분이었는데요. 아침마다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신호가 안 온다고 하셨어요. 그게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변비약도 먹어보고 유산균도 챙겨 먹었는데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느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식사하고 서둘러 외출 준비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마음도 여유가 없더라고요. 신호가 와도 참고 참다 보니까 아예 신호 자체가 약해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습관을 바꾸고 장 환경을 조금씩 회복시키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배변뿐 아니라 피로와 피부 상태까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색도 밝아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 분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수없이 많이 목격했어요. 장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통로가 뚫리면서 순환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변비가 왜 이렇게까지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변비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이 다시 독을 흡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배출이 늦어지면 이미 버린 노폐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우리 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정상적이라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한 후 나머지는 빠르게 배출돼야 합니다. 그런데 변비가 있으면 이 과정이 지연되면서 장 안에 노폐물이 계속 머물게 되죠. 그러면 장벽을 통해 독소가 다시 혈액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장 건강 연구 자료에서도 장 정체와 전신염증의 연관성이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에 노폐물이 오래 머물수록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이게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이 만성 피로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68세 김영수님은 배변 간격을 줄이자 만성 피로가 먼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달고 살던 피로감이었는데 장 건강을 회복하니까 몸이 가벼워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개운함부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실천은 단순합니다.
배출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겁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넣기보다는 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참는 습관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신호가 왔을 때 참으면 참을수록 장은 그 신호를 보내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미루는 습관 있으신가요? 장점막이 마르면 변은 더 딱딱해지고 배출은 더 어려워집니다. 윤활 기능이 떨어지면 배출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점막을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해외 소화기 연구에서도 장점막 보호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점막이 건강해야 영양분 흡수도 잘 되고 배변도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점막이 손상되면 염증이 생기기 쉽고 변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72세 이정자님은 힘주지 않는 배변을 처음 경험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화장실에서 얼마나 힘을 주셨는지 심지어 어지러움까지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장점막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자연스럽게 배변이 이루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장점막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자극적인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무작정 참거나 자극만 주는 방식은 오히려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부드럽고 촉촉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배변할 때 통증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점막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동 운동이 멈추면 장은 스스로 못 움직이게 됩니다. 장도 근육이거든요. 쓰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팔다리 근육도 안 쓰면 약해지잖아요. 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극 없이 가만히 있으면 연동 운동 능력 자체가 약해집니다. 국내 연구에서 활동성 저하와 장 운동 감소의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전체적인 활동량이 줄어들면 장 운동도 함께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움직임이 중요한 거예요. 걷기만 해도 장 연동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70세 박철민님은 식사 후 신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식사 후에도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자극을 주니까 장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다시 기억해낸 거죠. 식사 리듬과 자극 요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장에게 혼란을 줍니다. 언제 움직여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게 좋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꼭 피해야 해요. 식사 후 화장실 신호 느끼시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느끼지 못한다면 장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장은 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장과 뇌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긴장하면 장도 긴장하고 우리가 이완하면 장도 이완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픈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장과 뇌가 계속 신호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해외 연구에서 장 신경 전달 저하가 배변 장애와 연관된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장 신경계도 영향을 받아서 연동 운동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도 장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65세 최미경님은 긴장 완화 후 배변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셨는데 의식적으로 이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배변도 훨씬 수월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에서도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가지니까 신호가 제대로 온다고요. 이완이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면 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장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요즘 긴장 많이 쌓여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비는 절대 단독 증상이 아닙니다. 피로, 피부 문제, 집중력 저하가 함께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을 보면 변비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항상 다른 증상들이 함께 동반됐습니다. 두통, 어깨 결림, 피부 트러블, 입냄새 등등. 여러 연구에서 장 상태와 전신 컨디션의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염증도 잘 생기고 회복도 느려진다는 겁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영양 흡수, 면역, 해독 모두 장과 관련이 있어요. 69세 윤성호님은 배변이 먼저 바뀌자 몸 전체가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피로감도 줄고 피부도 좋아지고 심지어 기분까지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가 좋아지니까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도 좋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의 신비로운 점입니다. 전체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만 고치려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장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변비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식습관, 생활습관, 스트레스 관리, 수면, 운동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여러 증상 함께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장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장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변비가 위험한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을 미끄럽게 만드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윤활이 회복되면 힘을 줄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변비약이나 강한 자극에 의존하시는데 그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장 환경을 바꿔야 해요. 자극보다 보호가 먼저입니다. 장 점막을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좋은 기름을 적절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을 식사에 포함시키면 장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기름이 장벽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섬유질입니다. 하지만 섬유질도 종류가 있어요.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질이 장 환경에 특히 좋습니다. 해조류, 과일, 귀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장 안에서 겔 형태로 변하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담즙 흐름을 살리는 식사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름을 무조건 피하면 오히려 장은 더 굳을 수 있어요.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분비되는데 이 담즙이 장 연동 운동을 자극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좋은 지방은 신호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에 적절한 지방이 포함되면 담즙이 분비되고 이게 장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기름기 없는 식사만 하시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어요. 적당한 지방 섭취가 필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좋은 기름 한 스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장을 깨우는 신호가 되거든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가 날 수도 있으니 적당량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수분을 끌어오는 환경도 만들어야 합니다. 변이 딱딱한 이유가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장 안에 수분이 머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만 나가면 소용없거든요. 장 안에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이게 물을 머금고 부풀어 오르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물만 마시는 것보다 수용성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장으로 수분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견과류, 녹색 채소, 통곡물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장 환경이 많이 좋아집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리듬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도 쉬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급하게 몰아붙이면 오히려 더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여유를 가지셔야 해요. 급하게 서두르면 장도 긴장해서 제대로 신호를 못 보냅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몸이 리듬을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났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때 장 반사가 가장 활발하거든요. 신호가 오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 화장실에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면 점차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단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로 판단하지 마세요. 몸은 시간을 두고 반응합니다. 장 환경이 바뀌려면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는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실천하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가장 아까운 일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효과가 바로 안 보인다고 포기하시는 거예요. 몸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큰 방향을 유지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좋은 습관을 유지하면서 가끔 벗어나는 건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장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긴장을 풀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산책, 명상, 취미활동 뭐든 좋습니다. 깊은 호흡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배로 숨을 쉬는 복식 호흡을 하면 장 마사지 효과도 있고 긴장도 풀립니다.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어요.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장 연동 운동을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거든요. 하루 30분 정도 걸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30분 정도는 앉아있거나 가볍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소화도 안 되고 장 움직임도 둔해집니다. 가벼운 설거지나 정리 정도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추가해 나가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변비는 나이 탓이 아니라 환경 문제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변비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환경만 바꾸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참으면 괜찮아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신호가 와도 참고 바빠서 미루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장은 신호 보내는 걸 포기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극하는 게 아니라 장이 원래 가진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주고 긴장을 풀어주면 장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방치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피로, 염증, 전신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순히 며칠 못 보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독소에 노출되는 겁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염증도 잘 생기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피부도 나빠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변부터 몸 전체 흐름이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 하루 종일 느껴지는 가벼움, 밝아진 얼굴색,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던 분들도 실천하고 나서는 왜 진작 하지 않았나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지 말고 환경부터 바꾸는 겁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신호가 오면 절대 참지 마세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화장실에 가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하고 식사 후 20분쯤 지나서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신호가 오지 않더라도 5분 정도 앉아 계세요. 몸이 리듬을 기억하기 시작할 겁니다. 좋은 지방을 식사에 포함시키세요. 올리브유, 들기름을 적절히 사용하고 견과류도 챙겨 드시고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해조류도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몸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면서 계속 이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변비를 악화시키는 의외의 생활 습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계신 행동들 중에 장 건강을 해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변비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